근데 이 6글자에 우리가 질문을 찾는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왜 작은 똥과 큰 똥? 근데 얘는 명확하게 의미는 알죠? 작은 똥이 모여서 큰 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이 아이에게 다시 질문을 되물어주면 아이가 얘기하고 싶은 똥 얘기 잔뜩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질문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티끌모아 태산 6글자를 내내 머릿속에 담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스스로가 먼저 생각의 출발점의 주인공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이론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아까 여러분이 한 줄 읽으셨죠? 그 한 줄의 정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시바 대학이라는 종교 대학에서 가장 열띠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나 가정에서는 질문의 문화로, 토론의 문화로, 가족 대화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맞는 하브루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인 질문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가정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면 그러면 하브루타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여기 이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 있죠? 네. 근데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낭독의 효과 아시잖아요? 낭독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하셔서 저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한 문장을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받으셔서 왼쪽에 계신 분들이 또 한 문장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Todo mundo do psil perguntando pro meu bem. Tendo o coração vazio, vivo assim a dar psil. Sabiá, vem cá também. A todo mundo do psil perguntando pro meu bem. Tendo o coração vazio, vivo assim a dar psil. Sabiá, vem cá também. Tu que anda pelo mundo, tu que tanto já voou, fala aos passarinhos, alivia minha dor. Tem pena, Deus, tens por favor. Tu que tanto anda no mundo, onde anda o meu amor, sabiá.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은 정답이 있는 질문인가요? 없는 질문인가요? 있는 질문이죠. 예, 여우가 주인공입니다. 여우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포도밭. 이런 질문 익숙하시죠? 정답이 딱딱 나오는 질문. 자,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아까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으로 연습해 보신 것처럼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궁금한 거를 찾아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1개 이상이라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잘 안 떠올라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큰아이도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예전엔 제가 질문해줬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들아 이거 같이 읽고 나서 너희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봐 이랬더니 그때는 6살 둘째는 너무 재밌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이는 질문을 딱 한 문제를 만들고서 연필을 꼭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만들었는지 봤더니 국어 시험 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어 시험 문제 한 문제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얘가. 그래서 동생이 만든 거 한번 볼래? 그랬더니 동생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여우는 IQ가 얼마지? 이 여우는
왜 이 생각밖에 못했지? 뭐 이런 질문을 쉬운 질문을 쭉쭉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저렇게 지금 이상한 질문 만들라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 아무거나 국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네가 궁금한 거 아무거나 다 물어도 돼 라고 했더니 여우가 포도를 먹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하고 할 때도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질문이 더 떠올라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말로 하고 나면 금방 휘발되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고 나면 나의 생각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각자의 질문 노트가 있거나 또는 제가 아이들이 쓰기 싫어하는 날은 엄마가 너희들의 질문을 다 적어줄게. 이런 질문은 답이 한 개인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인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인 질문이죠.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한 개, 두 개 만든 질문을 한번 보시면 그 질문이 지금 만드신 질문이 답이 한 개인 질문이 많은가요?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이 많은가요?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이 많죠. 늘 그래요. 제가 어디에 강의를 가서 이 질문을 똑같이 드리면 늘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그 질문을 이제 누구에게 해주면 될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질문과 내 질문을 같이 합해서 답이 다양한 질문들이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같은 이야기를 읽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다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기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또 더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